22번. x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fx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ax 더하기 a의 코사인의 2x 이렇게 되고, a가 양수라고 그랬고 최소값이 파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a는 양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면 파이다.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은 f'x를 구해보면 a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a의 사인의 2x 이렇게 1분이 될 거고, 2를 곱해줘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sin x, sin 2x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세타로 바꿔주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0부터 x의 2배였으니까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1사분면의 각도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값은 세타는 뭐 당연히 하나밖에 없잖아요. 얼마지?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되냐 그러면 2x가 세타였잖아. 그러니까 x는 12분의 파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최소값이 파이라는 조건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f의 0은 얼마냐 그러면 0이 a죠. a. f의 0은 얘가 0이고 여기다 0 넣으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f의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a에 더하기,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면 0이네.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쵸?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라서 뒤에 거는 0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지금 함수값은 다 됐고, 그 다음에 f의 12분의 파이를 구해보면 얘가 12분의 파이의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6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 파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되고, 지금 얘가 a가 양수라고 그랬고 최소값이 파이다.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파이가 얘가 만약에 파이가 된다 그러면 a가 4가 되면 되죠. a가 4가 되면 이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얘는 양수라고 그래서 얘는 있잖아 이렇게 파이 형태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뒤에 2분의 루트 3a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얘가 파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a가 4라 그러면 요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다 4를 넣으면 3분의 파이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있잖아 약 1 정도 되고 얘가 3.4 이렇게 되니까 얘가 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면 얘가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얘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게 딴 게 파이가 될 수 있을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4가 되면 딱 정확하게 파이가 나오니까 다른 게 파이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최소값이 얘가 파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최대를 구하라 그랬는데 a의 조건을 보면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12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의 a, 얘가 만약에 파이라고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지금 얘로 나눈 것인데 파이 나누기 1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것도 양수인데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위에다가 분자분모에다 12를 곱하게 되면 파이 더하기 6루트 3분의 12파이
그러면 이 값이 지금 A니까 F0가 얘가 되는데 얘가 대충 계산하면 한 36 정도 되거든 분자가. 밑에 거는 이게 3에다가 여기가 1.7 곱하기 6 10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10.2 그럼 13? 13으로 나누면 2점 얼마? 이렇게 되잖아. 얘가 최소가 되죠. 파이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파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더 작은 값이 나와서 최소값이 파이가 아니라 A, 즉 얘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 값이 3보다는 얘가 지금 계산을 대충 해보면 파이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거든. 됐지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요거 23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2의 x 그 다음에 y는 2의 빼기 x. 하나는 증가함수가 되고 하나는 감소함수가 되고. 그래서 y는 2의 x 그 다음에 y는 2의 빼기 x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물어본 게 x축에 있는 직사각형 두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곡선 위에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랑은 지금 y축 대칭함수가 되니까 여기를 좌표를 예를 들어서 t, 2에 t, 0 이렇게 잡게 되면 이 길이가 2t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 하면 당연히 여기다 t를 넣은 t, 2에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 2t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빼기 t, 얘가 뭐가 되냐 하면 면적 st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함수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미분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2t에 2의 마이너스 t에 빼기가 붙어야 되니까 빼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를 2의 마이너스 t로 묶게 되면 2로 묶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t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값은 t가 1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 그럼 t가 1보다 커지면 음수가 되고 1보다 작으면 양수가 되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죠.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돼. 그래서 당연히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를 갖는다. 즉 최대값은 S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넣은 2분의 2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는 뭐 앞에서 아니 수투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다함수 2차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2차 함수가 있는데 뭐 이런 사다리꼴 면적이 뭐 최대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이 길이를 t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가 아니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길이를 t로 잡게 되면 여기도 t가 되니까 윗변의 길이는 2t가 되고 밑변의 길이는 x절편 사이의 거리가 되고, 높이는 뭐 당연히 t일 때의 함수가 t, ft 이렇게 되는 거니까 면적 st는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1에 2t 더하기 여기를 뭐 빼기 알파라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니까 2알파 이렇게 되고, 높이는 ft 이렇게 돼서 t에 관한 뭐가 되냐 그러면 3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가 달라졌을 뿐이지 푸는 방법은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 단원에서 이게 최대치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앞에 거는 있잖아. 솔직히 미분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도형의 활용에 대한 문제, 즉 넓이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식을 잘 세워가지고 미분을 해서 나오는 형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되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방법은 거의 동일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그래서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평면좌표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면에 대한 부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루는 거거든. 도형의 3요소 해가지고 점선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도형을 우리가 이제 중학교 1년 반 동안 배우잖아요. 2학기마다 도형을 배우게 되는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나도 있잖아. 가끔은 중등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시에서 갖고 오거든. 경시 문제를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 있잖아. 도형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나도 있잖아. 이제 한참을 들여다봐야지만 푸는. 왜냐면 도형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고등학교 때 하는 기간이 고등학교 1학년 도형 방정식 할 때 그때 빼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그때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뭐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도형이 모의고사 때 이렇게 가끔 보는 형태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생소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그래서 중등 도형 문제가 나는 더 어려워. 중등 도형 문제는 중등 도형으로만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고난도 도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잖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약간 포장을 열심히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나마 나는 예전에 내가 경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보고 이제 좀 풀면 답이 나오는 구조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고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등도형 문제를 중등도형으로 푸는 그것만 갖고 풀어라 그러면 굉장히 더 힘들다고. 그리고 특히 중학교 2학년 게 더 어려워. 특히 달문만 써야 되거든. 근데 피타고라스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그냥 온리 평행선 그어가지고 달문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렵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고3 모의고사에서 굳이 중등도형만 가지고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점선면에서 배우지만 얘를 뭘로 잡는 거냐 그러면 A, B 순서상 이게 평면 좌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점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 점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냥 임의로 막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최소의 문자를 도입을 해서 미지수를 최소로 해가지고 좌표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은 당연히 뭐냐 그러면 ax 더하기 bi 더하기 c는요. 그러니까 선이 보인다. 특히 직선이죠. 곡선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 곡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지. 중학교 과정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곡선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선은 직선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고. 면은 있잖아. 다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으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더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 원에 대한 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면 중에서 직사각형 그러면 직선 4개, 그 다음에 뭐 사다리꼴 사각형 그러면 당연히 직선 4개, 삼각형은 직선 3개로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런 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더 배우는 건데, 그거를 이제 원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있잖아 고등학교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는 도형 만약에 네모 반듯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원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좌표계 도입해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오직 있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가 중등 도형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등 도형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점선면에 대한 부분을 방정식 형태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있잖아 상당히 많이 유용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도형으로만 푸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런 직사각형 때 원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솔직히 봤을 때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좌표계 도입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형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도형 이동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도형을 도형으로만 풀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도형을 뭘로 바꿔치기 하냐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식으로 바꿔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단원명 자체가 뭐야?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을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단원명을 따져봐. 다항식의 계산,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도형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형이 어렵다 그러면 중등 과정의 내용을 조금 다시 암기를 해야 되고 도형은 어차피 있잖아. 암기를 해야 돼. 도형의 성질 뭐 이런 거. 내가 증명할 능력이 된다. 그래도 암기를 해야 돼요. 뭐 시험 시간에 그거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성질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를 식으로 바꿀 수 있나? 좌표를 도입을 해가지고 식으로 바꿀 수 있나? 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본인이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있잖아 당황하지 않고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도형에 대한 활용 또는 함수에서의 활용 문제로 나오는 게 최대치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풀을 때 좌표 잘 잡고 만약에 도형이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중등 도형 과정으로 어떤 도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풀 건지 아니면은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점을 찾아가지고 뭐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감이 생겨. 도형을 있잖아 도형만 풀라고 그러고 도형으로만 풀라고 그러면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 실제적으로. 근데 중등 도형도 있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있지.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려면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여러 가지 갈래로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을 조금씩 문제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쓱 풀어보고 잘 풀렸네 됐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왔더니 되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잘 되면 그 단원의 문제들이 좀 그나마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다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거잖아. 다른 단원에 나오는 문제는 그나마 풀 문제고.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함수의 그래프 얘가 돼야지 3등급이 나온다고. 모의고사 수능 3등급이 나와. 도형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2등급이 나와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미분적분을 해결을 해야지만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나는 웬만하면 다 맞춘다. 그럼 이제 의대 가는 거지. 하나 정도 어떤 상황에서 난 하나 틀린다. 그러면 의대 가는 거고. 내가 있잖아 미적분의 웬만한 난이도의 문제를 그래도 좀 풀 줄 안다. 그러면 1등급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도형을 푼다 그러면 2등급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푼다가 있잖아.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열에 8, 9 정도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딱 봤을 때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10문제 중에 한 8문제나 9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2등급이 나올 거라고. 이게 돼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되는 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진짜.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있잖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이런 난이도에 있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푼 게 다 풀진 않을 거야.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비어있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난이도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었는데 한 8문제, 9문제 푼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다른 문제도 다 8문제, 9문제는 풀 거거든. 내가 안 풀어봤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상위 단계 문제는 몇 개를 풀고 틀릴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서 또 풀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레벨에 있는 문제는 다시 공부를 안 해도 나중에 보면 다 웬만큼 다 원래대로 나오던 만큼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이 나는 4등급이다. 그냥 있잖아. 이 수업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만 잘 풀어도 4등급 나와. 근데 나는 3등급이다. 그러면 함수를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그런 세 개의 함수 그래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특히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쉬운 함수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그래프 주어져 있고 뭐 넓이 구하시오, 뭐 길이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게 3등급을 공략하는 방법이고,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열심히 파시고 수험에 거기에 고난도 문항들을 열심히 파야 돼. 그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요. 내신은 어쩔 수 없어. 내신은 그냥 주어진 범위 열심히 해야 되고,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정식에 대한 부분은 실제 방정식과 미분은 뭐 이것도 방정식, 그다음에 부등식. 이 미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수투에서 다뤘던 거랑 다 똑같아. 내용은.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한 부분은 해를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죠. 왜? 그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났어. 3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4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때 끝났다고. 그러면 나는 3차 방정식을 해를 다 구할 수 있나? 아니, 못 구해줘요. 나도 못 구해. 왜? 우리가 배운 거는 조립제법이 되는 것만 배웠거든.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의 2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 그러니까 뭐 보기차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칭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칭 형태의 상반방정식인데 그런 형태만 풀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일반적인 4차 방정식 못 풀어요. 니네나 나랑 똑같아. 나도 푸는 방법 몰라.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해에 대한 거는.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2학년부터는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물어본다고. 된다. 만약에 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조립제법이야.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4차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기차식.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더하기 뭐 ax의 제곱 더하기 b는 0 이런 형태는 보기차식, 이걸 보기차식이라고 하죠. x 4제곱, x제곱 상수항 이렇게만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인수분해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는 0이다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t 빼기 2에 그 다음에 t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t가 x제곱이 됐고 x제곱이 2 또는 빼기 1인데 당연히 얘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뭐 방정식을 푸는 거라 그러면 허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투부터는 전부 다 함수에 대한 부분, 함수에 들어가는 값은 실수, 나오는 것도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니까 허수를 정의역으로 갖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의미 없는 거고.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해가 2개, 실근 2개, 허근 2개 나오지만 우리가 수투 단원부터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실수에 대한 것들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 이런 형태는
인수분해가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해봐야 t제곱 더하기 되죠.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 안 된다 이거죠. 인수분해가.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도록 변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x의 4제곱에 합차를 쓰려면 얘랑 얘랑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상수함. 그러려면 여기가 2x 제곱이 되든가 또는 빼기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가 빼기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x 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저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다 더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허근 2개 여기서 허근 2개 해서 총 4개의 허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 어디서 극소를 갖는지 하려면 근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의 근을. 근데 도함수의 근이 보통은 뭐야? 2차나 3차라고 해. 4차 미분하면 3차, 3차 미분하면 2차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 줄만 알면 되는 거죠. 4차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어볼 일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근을 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미분에서 다루는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이 있는 미분 내용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해의 개수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실근의 부호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이 실근의 위치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근의 분리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정식 수학 명칭이고 저 근의 분리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어서 나는 있잖아 항상 내가 실근의 위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 존재할 거냐 실근이 양수냐 음수냐 그 다음에 실근이 어디에 있냐 어느 사이에 있냐 뭐보다 크냐 뭐보다 작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근의 위치가 될 거고 그런 거를 이제 근의 분리 단어는 근의 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수투에서 그랬을 때 y축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얘가 근인데 그죠?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실근인데 음수 양수 이렇게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그러면 실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알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y 프라임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x가 0 또는 2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x는 0 여기서 y축의 원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이게 접선이 되는데 이 길이가 2대 1이 될 때 여기가 극수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가 2가 나오죠. 그래서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게 되면 지금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k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얘 y는 k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k가 만약에 양수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나 만난다 그 다음에 k가 0이다 그러면 0하고 3에서 2개 만난다 k가 요 사이에 있으면 3개 만난다 그 다음에 k가 이 극소를 지나가게 되면 2개 만난다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지금 얘는 음의 실근 얘는 양의 실근 이렇게 되는 거 얘는 2보다 작고 얘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의 위치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인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 했어? 그래프에 함수에 그래프 그리는 거 했잖아요. 이 단어는 그림 그리는 게 다야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림 그려서
몇 개 만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등식도 마찬가지가 되죠. 부등식도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식이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뭐가 되면 되냐 그러면 fx에 뭐가 돼야 돼? 최소값을 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해보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지요?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a와 b 사이에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하든 아니면 이렇게 붕 떠 있든 뭐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a, b에서 fx에 뭐가 되냐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크다. 실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fx, gx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치환을 하죠. hx는 fx 빼기 gx 그러니까 빼기 함수를 잡는데 보통은 이렇게 푼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h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돼?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h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값이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k다 그러면 k가 최소값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그림 그리는 문제라 그랬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애들은 왼쪽 이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식을 놓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은 왼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 이게 뭐 작거나 같다 또는 뭐 등호 또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뭐가 돼요? 문자죠, 문자. 그죠? 그러니까 문자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문자는 오른쪽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애는 왼쪽으로 다 몰아놓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을 이쪽으로 몰아놓고 그림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 시켜보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최소값이라든지 최대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치? 수트에서 다 했던 거예요. 복습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자, 24번. 자, 2x-2x-3은 0.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빼기 3을 이항을 해서 왼쪽 거 그림 그리고 y는 3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 세봐도 되고 뭐 그냥 그래도 되고 보통은 이제 문자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다 그랬는데 그냥 얘를 fx라고 잡게 그렇게 하고선 이 그림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2x-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얼마냐 그러면 ln 2가 될 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ln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작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갖냐 그러면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은 저기다가 뭘 넣냐 하면 0을 넣어보면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n2에서 극소를 가져요. ln2에서 극소를 갖는데 ln2를 저기다 넣어보면 f의 ln2 그러면 2 마이너스 2 ln2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ln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이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보다는 약간 밑에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림이 지금 여기를 지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는 증가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x절편을 다시 찾든가 뭐 해야 되는데 x절편을 찾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하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하고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만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값은 뭐가 돼? 두 개가 최대값이 되는 두 개가 이제 실근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x가 있잖아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는 확인 안 하는데 실제 2에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근은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보면 x는 코사인 x 이런 걸 우리가 있잖아 뭐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 그러니까 저거를 있잖아 무슨 근해 공식이 존재하냐 없다 이거죠. 저런 거. 그럼 저런 거 어떻게 해를 구하냐? 사이값 정리를 써야 돼. 사이값 정리 기억나요? 값 집어넣어서 양수 그러면 또 집어넣었더니 음수 그러면은 이 사이에 해가 있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 손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슈퍼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뭐 내가 원하는 자릿수까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거의 해를 예를 들어서 소수점 100짜리까지 정확도를 가지고 구하고 싶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걔가 여기다 있잖아 0.1 넣고 0.2 넣고 해서 양수인 값 하나 찾고 음수인 값 하나 찾고 그러면 거기를 폭을 그걸 줄여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 그러면 이 사이에 얘가 연속함수일 거니까 얘가 어딘가에서 해를 가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절반 줄여보고 양수네 그럼 다시 또 절반 줄여보고 음수네 그럼 다시 또 절반 줄여보고 이렇게 절반씩 쭉쭉쭉 줄여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좁혀나가면 내가 원하는 자릿수까지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는 해를 구하는 거죠. 자, x는 코사인 x다. 그러면 얘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범위가 안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게 빼기라고 1 넘어가면 다시 안 만나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고 3분의 파이가 약 1 정도 되거든. 그러면 3분의 파이일 때 한 약 1 정도 되니까 요점을 지나요. y는 x가.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날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 지금 약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이때 있잖아 빼기 1 정도를 지나는 거. 그러니까 y는 x하고 만나는 점은 여기하고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쪽에서는 안 만난다 이거고 이 점에서만 하나 만나는 거. 됐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지금 하나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어도 되고 쟤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를 fx 이렇게 놓고 미분을 해보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1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되거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냐면 빼기 2분의 파이 또는 뭐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이 값보다 그 다음에 또 2분의 3파일 때도 0이 되거든. 그럼 얘랑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야. 여기는 0이고 이게 도함수의 부호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0이 되는 값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뭘 갖냐면 여기가 극대가 되고, 그러면 이쪽이 극소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에 뭘 구하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넣어보면 빼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고 그 다음에 f에 뭐가 있냐 그러면 2분의 3파이. 자 여기다 2분의 3파이 넣어보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죠. 코사인 값은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일 때 2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네. 빼기 2분의 파이 여기네. 자, 빼기 2분의 파이가 여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어디냐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지금 0, 빼기 2를 지나거든.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가 있잖아 이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 1 더하기 사인 x라서 부를 지금 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전부 다 항상 0보다 큰 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실제 위에 있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이 그림은 워낙 y는 x나 y는 코사인 x나 그림 그리기가 편해서. 근데 미분을 해서 구해보면 지금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은 무조건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실분의 개수는 오직 하나다 이렇게 돼.